엄마! 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어?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던 걸까? 아니, 어머니, 이런 것도 못 읽으세요? 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숙입니다. 은행에서 온 거라고 큰 글씨로 써 있잖아요. 정말 제가 매번 이런 것까지 다 봐드려야 해요? 어머니, 또 사기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글자 좀 배우시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핀잔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돈은 제가 다시 보내드렸는데 어머니는 정말 좀 답답하시네요. 손주들이 놀러온 주말 오후.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엄마, 그냥 제가 읽어줄게요. 할머니는 글자를 못 읽으시니까. 딸의 말에 손주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가족 단체 카톡방은 더 서럽습니다. 어머니도 카톡방에 계시긴 한데 어차피 못 읽으시니까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엄마, 읽지도 못하시면서 카톡방은 왜 들어오셨어요?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명절 준비를 하는 부엌에서 어머님, 이 소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네요. 글자를 못 읽으시니 이런 것도 모르시나.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예금 통장을 건네며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시는데 이런 거 들고 계시다가 또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맡아둘게요. 내 돈인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내어줍니다. 병원에서도 이게 어디 가야, 또 글자도 모르시는 분이네. 줄 서 계시는 분들 다 기다리시는데 접수원의 짜증 섞인 말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오늘 사연은 78세 박술래님의 사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요새는 초등학생도 다 스마트폰 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답답하세요? 막내딸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얼른 앞치마로 닦아냅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도 안 배우고 싶어서 못 배운 게 아닌데 딸들은 모르겠지요. 어린 시절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시집 와서는 농사 일하랴 애들 키우랴 그럴 틈이 어디 있어 나를. 할머니, 나 장학금 받았어. 고등학생 손주가 자랑스레 보여주는 상장 꼭 읽어보고 싶은데 아유, 우리 강현이 장하다. 글자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고 자식들이 또 뭐라 할까봐 얼른 건네줍니다. 그날 밤 나는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는 늘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너는 일이나 도와. 글 배워서 뭐 하겠다고 그래. 어머니의 말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배움과 멀어졌고 대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웠습니다. 빨래하는 법, 파는 법, 논밭을 가꾸는 법, 손바느질하는 법.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그 불편함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볼 때, 병원에서 진료, 안내를 받을 때, 버스 시간표를 확인할 때,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항상 누군가에게 묻는 것이 창피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나는 참고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배움은 사치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아들의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온 걸까? 정말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새벽이 되자 나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고 있자니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인가? 아들은 내게 엄마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어? 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온 걸까? 아닙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여자는 학교 안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술래야,
네 오빠는 학교 가야 하니까 너는 집안일이나 도와라. 나는 오빠의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들춰보고 싶었지만 엄마는 나를 혼냈습니다. 여자애가 책 보긴 뭘 봐. 네 오빠 밥이나 챙겨라. 나는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배움에 대한 갈증은 항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친구들이 쓰던 책을 주워서 낮에는 바치를 하고 밤에는 창고에서 책을 들여다봤지만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렇게 혼자 한 글자 한 글자 익혀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우리 집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얻으면서 집안의 생활이 무너졌고 나는 더 이상 글을 배우는 게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술래야, 이제 공장에 나가야겠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돈 벌어야지. 글 배워서 뭐 하겠냐? 나는 결국 공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나는 10대 시절을 일만 하며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25세 결혼을 했고 남편은 착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논밭을 일구고 허드레시를 하며 생활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도 아이들 학비를 어떻게든 마련했고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별탈 없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학에 입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란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와 아내만 있었을 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쭈그려 앉아 김장을 하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큰 소리로 한참을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희생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삶을 살겠지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한글도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들이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걸 자식들은 알기나 할까? 나는 수십 년 동안 글을 배우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좀 바뀌어 보세요. 아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뒤처진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도 이제라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평생을 글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젊었을 때는 배움에 쓸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자식들을 키워야 했고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내게는 배움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게 남은 건 늙은 몸과 읽을 줄 몰라받는 냉대와 서러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배우자. 나는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글을 배울 곳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시면 한글도 가르쳐 주고 그래요.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나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한글 배울 수 있다면서요? 내가 묻자 담당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요즘 어르신들 중에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순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망설여졌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빨리 못 배워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천천히 시작해보자. 첫날, 나는 노트와 연필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써주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게 가입니다. 자, 따라 써보세요. 나는 연필을 손에 쥐고 천천히 따라 써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글자를 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글씨가 삐뚤삐뚤해졌고 글자를 보고 따라 쓰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우리 다 똑같아. 처음엔 다 어려워.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된다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하나 해보자. 그날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가라는 글자를 또렷하게 써냈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수백 번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배울 수 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매일 밤 나는 몰래 글씨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무시하던 그날 이후 나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어? 아들의 그 말은 내 가슴 깊이 콕 박혀 있었습니다. 읽기를 배우기 위해 조용히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를 보며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마치 그림처럼 느껴졌고 한 글자를 읽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매일 한 글자씩이라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배울 거야. 그렇게 나는 매일 밤 글자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내가 뭘 하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며느리는 나를 귀찮아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바쁘다. 나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배운다고 하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서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못 배우는 사람인지 두고 보자.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점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간판도, 마트의 할인 광고도, 병원 안내문도, 이전에는 그냥 기호처럼 보이던 것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글자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는 마트에서 처음으로 상품 설명을 읽었습니다. 국산 햇감자 1kg에 1,500원. 나는 그 글자를 읽고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읽었다. 나는 내가 읽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씩 글자를 읽을 뿐 아니라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해? 요즘 따라 뭘 자꾸 끄적이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 한글 배우고 있다. 아들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와서 한글을 배운다고? 엄마, 너무 늦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 줘. 굳이 한글 배울 필요 없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읽고 싶어. 남한테 묻지 않고 내 힘으로.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글을 배운다는 건 나 혼자서도 세상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말이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 나는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비록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쓴 글자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아들에게 꼭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곧 너도 알게 될 거야. 나는 내 손으로 쓴 첫 편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삐뚤빼뚤하고 서툴렀지만 내가 직접 쓴 글자였습니다. 아들, 나는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너무 뻔히 예상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이걸 배워서 뭐해? 아들은 아마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아직 아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평소처럼 마트에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격표를 보지 않고 그냥 직원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젠 내가 직접 읽을 수 있어. 그녀는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나 혼자 내 힘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기뻤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접수대에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저기, 이거 어디 가야 하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천천히 벽에 붙은 안내문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과 진료실 3층, 약국은 1. 나는 안내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남들에게 의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안내 도와드릴까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혼자 갈 수 있어.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을 마주쳤습니다. 형님,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한글 배우고 있어. 할머니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배워서 뭐하게?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할머니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내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글 몰라. 근데 배우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참고 살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배우러 갈래? 그녀는 놀란 듯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도 했잖아. 그렇게 나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복지관에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세상이 너무 답답해. 우리는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글을 몰라서 불편했던 경험들,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병원 가면 항상 접수대에서 창피했어. 자기 이름도 못 쓰냐고 눈치 주더라고. 나는 시장에서 가격표를 못 봐서 항상 남들한테 물어봤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배우면 돼. 그날 이후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모여 한 글자씩 배웠습니다. 어느새 나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 가르치고 있어. 네. 어머님이 가르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며느리는 내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아들에게 보여줄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됐어. 나는 여전히 내 첫 편지를 서랍에 넣어둔 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쓴 글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다음 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아들은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며
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어 천천히 아들에게 내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편지를 펼쳐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아들은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글 읽을 줄 알아. 그리고 쓸 수도 있어.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배우는 게 쓸데없다고 했지? 하지만 이제 너도 알겠지. 글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은 내 손글씨로 쓴 편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들, 나는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짧은 문장이 아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아들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엄마가 쓴 거야? 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썼다. 아들은 심호흡을 하며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대단하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엄마, 근데 대체 언제부터 배운 거야? 나는 아들이 무시했던 그날 이후 어떻게 복지관을 찾아갔고 어떻게 하나하나 익혀왔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말을 가만히 들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 엄마를 무시했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느라 바빴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겠지. 글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은 알겠지. 그날 이후 나는 계속해서 한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 담당 선생님이 내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례 어머님, 혹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어머님이 누구보다 늦게 시작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나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해냈잖아.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강사로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의 한글 학습 발표회도 함께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대에 서서 내가 한글을 배우며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78살이 되어서야 내 손으로 글을 쓰고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글을 배운 후 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도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중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내 아들과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큰 박수로 응원해 주었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며느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계셨던 것도 모르고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배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네, 정말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시대에 뒤처진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때 아들도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창피하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창피해?
내가 엄마를 무시했던 게 나는 엄마가 한글도 못 읽는다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더 한심했던 것 같아.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았던 거야.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봐 주었으면 된 거지.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존경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나는 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늦게나마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나누며 살아가자. 나는 편지를 읽은 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아들은 감동한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나는 천천히 내 편지를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내 글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그저 시골에서 살던 분, 시대에 뒤처진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야말로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를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지금 너무 부끄러워. 나는 엄마가 한글도 못 읽는다고 무시했는데 엄마는 결국 해내셨네. 근데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어. 나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들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알았다는 거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나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내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않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엄마를 절대 무시하지 않을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셨는데 나도 이제 더 노력해야겠어. 그리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한테 배우고 싶어.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배운다고?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움의 의미를 배우고 싶어. 엄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고 있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여느 때처럼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 수업을 듣기 위해 아들이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공부하면 안 돼. 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배움의 나이가 없다면서. 그러니까 나도 배울 수 있지.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자리 하나 만들어 줄까? 당연하지. 그렇게 내 아들은 내 한글 수업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하셨구나.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 끊임없이 배우면서. 나는 그의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배우면서 살자.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어머님이 하시는 한글 교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도? 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어머님이 한글을 배운다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배우고 가르치는 걸 보니까 배움이라는 게 꼭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너무 기쁘구나. 그렇게 며느리는 한글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들은 나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의 배움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나이 들어도 계속 배우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배우면서 살자.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니까.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배움을 통해 내 삶을 새롭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것이다. 그렇게 나는 배움의 기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냅시다.